계산 문제 2회차는 탄력성입니다. 교재를 잠시 보겠습니다. 목차를 한번 볼까요? 목차를 보시면 총 14개 파트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계산 문제가 몇 문제 출제된다고 했습니까? 9문제 내지 10문제. 그러면 14개 중에서 9개 내지 14개 정도가 출제가 된다면 이거 완전 재수인 거죠. 그죠? 아니 14개 공부하고 9개를 맞추면 이거 적중률도 상당한 적중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9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문제 정도는 여기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4개 파트에서 한 문제 정도는 안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버려도 상관없는 것들이고, 오늘은 탄력성인데 7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7페이지 보시면 1번, 2번, 3번인데 가운데 보니까 예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먼저 3번 문제를 한번 쭉 보세요. 무슨 탄력성을 물어본 건가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죠. 아직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언급한 건데, 혹시나 출제될까 봐라는 개념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반비례라고 한다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이 비례라는 거죠. 그거 딱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늘 학습하다 보니 어느 순간 기계적으로 될 거예요. 아, 이들은 반비례야. 근데 만일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만나버리면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체크해 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탄력성 계산 문제는 그냥 필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몸을 맑게 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7페이지니까 6페이지에 보면 여백이 조금 있다, 그죠? 6페이지에다가 그림을 조금 그릴 거면 그려둬도 좋은데, 일단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메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뭘 메모해라는 거냐? 지금부터 나오는 이 내용에 대해서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탄력성 계산 문제를 만나면 첫 번째, 무조건 그림을 그린다. 두 번째, 주어진 자료를 자기 자리에 대입한다. 세 번째, 빈칸 채운다. 끝.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탄력성이고 세 번째가 입지론인데 입지론도 지금 이 순서와 똑같습니다. 공식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그림을 그린다고 했는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 첫 번째, 우리는 탄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인데, 수요의 탄력성은 세 가지였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듣고만 있지 마시고 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그림을 먼저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변화율로 표시해야 됩니다. 자, 가격 탄력성 다 같이 정의해 볼까요? 시작. 분모,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소득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분모,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교차 탄력성은 X제, Y제 사용해서 X제 분모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의 변화율. 자, 반드시 변화율에 대한 변화율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우선입니다. 자, 여기서 전체를 같이 보세요. 첫 번째가 가격 탄력성, 그래서 분모의 가격. 소득 탄력성, 그래서 분모의 소득. 교차 탄력성은 X제, Y제, 제화가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분모는 한 제화의 가격이고, 그죠? 그러니까 분모의 개념들을 먼저 다 봐요. 근데 어떤 경우나 분자는 공이다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이때 말하는 수요량은 공이다 똑같은 제화. 가격, 소득, 교차 탄력성, 분자에 나와 있는 수요량은 똑같은 수요량이라고요. 만일 교차 탄력성에서 Y제라고 했으니까 소득 탄력성에서도 Y제 수요량이고 가격 탄력성에서도 Y제 수요량을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개념 하나.
그리고 탄력성은 말입니다. 지금 세 가지를 보시는 것처럼 의미를 잘 보세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즉 세 개의 정보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세 개의 정보가. 그러면 이 세 개의 정보 중에서 시험 문제는 두 개의 정보는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와요. 그럼 가령 이렇게 놓는다는 얘기죠. A와 B를 제시해 놓고 C를 구하세요라고 놓는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B 나누기 A 하면 되겠죠. 자, 그럼 C가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A와 C를 주면서 B를 구하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곱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죠. A 곱하기 C. 그렇게 해서 B를 구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B와 C를 제시해주고 A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내려올 때는 나누면 되죠. 나누는 겁니다. 그럼 A를 구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입니다. 즉 수학적인 지식이 꼭 필요하다면 이게 전부 다라고요. 그러니까 요 개념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적으려고 하니까 조금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면 옆에 적어두는 것도 6페이지 하단에 여백 많으니까요. 대신에 자녀분들이나 손자분들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딱 적어놓고 이 정도 개념. 그러니까 탄력성 계산 문제는 결론은 이거죠. 대신 탄력성이 방금 세 가지다 보니까 하나가 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개가 제시되는 경우도 있고 세 개가 다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탄력성 종류 세 가지가 다 나오면 세 개를 다 그려놓고 찾아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는 제시 안 해주는 게 여러 개가 되겠죠. 빈칸 채우고 하다 보면 만들어집니다. 자, 21회 기출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먼저 문제를 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일반론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더 합시다. 계산 문제를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려워서 아닙니다. 어려워서가 아니라 막상 계산 문제를 좀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단점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자료 해석하는데 주어진 문제를 읽고 지금 이걸 뭘 구하라고 하는 거지 해석하는 시간이 다 할애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석 같은 건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문제를 잘 보세요. 탄력성 계산 문제는 문제 속에 탄력성이 있다.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탄력성 계산 문제는 문제 속에 탄력성이 있다. 한 개가 주어질 수도 있고 두 개가 주어질 수도 있고 세 개가 주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21회 기출문제는 탄력성이 몇 개가 주어졌죠? 한 개. 무슨 탄력성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리면 돼요. 결론은 가격 탄력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분모와 분자를 하나씩 쓰면 되죠. 자, 첫 번째 뭐 한다고 했습니까?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한다고 그랬죠? 자료를 대입한다. 자, 자료 찾아볼까요? 가격은 5%, 수요량은 7%. 자, 그런데 가격은 하락했다고 했고 수요량은 증가했다고 했는데 하락과 증가는 여기서 표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격 탄력성은 유일하게 절대값이니까. 여기서 하락, 증가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결론 절대값을 씌울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5 나누기 7. 암산하지 마시고요. 계산기 누르세요. 5 나누기 7 하니까 1.4. 따라서 답은 4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오는 겁니다. 자, 25회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푸시고 올 거예요. 시간이 1시간이 소요돼도 상관없어요. 먼저 풀고 들어오세요. 25회 기출문제입니다. 문제 들어갑니다. 자, 탄력성 계산 문제는 문제 속에 탄력성이 있다가 첫 번째 전제예요. 그러니까 자, 딱 보고 이 탄력성 계산 문제구나. 그럼 문제 속에 탄력성이 있다고요. 탄력성을 빨리 찾아보세요. 무슨 탄력성이 주어져 있습니까? 가격 탄력성. 앞선 문제는 가격 탄력성을 구하라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가격 탄력성 2라고 제시되어 있네요. 그럼 그대로 그림을 그리면 되죠. 가격 탄력성은 2다.
자, 두 번째는 뭐 하기로 했습니까? 자료를 대입한다. 가격은 4% 인상되었답니다. 가격은 4% 인상. 자, 이게 한 가지 기억하고 갑시다. 앞선 문제 풀 때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증가감소 표시할 필요 없다고 해놓고 또 여기서는 증가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문제는 요 탄력성의 크기, 아까 1.4가 나왔죠. 요 탄력성의 크기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증가를 하든 감소를 하든 절대값이기 때문에 어차피 플러스 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증가 감소를 표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분모에 있는 가격의 변화율이든 분자에 있는 수요량의 변화율을 물어볼 때는 증가냐 감소냐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뭘 구하라고 한 겁니까? 수요량을 구하래요. 끝. 자, 그러면 앞서 제시한 것처럼 분모 주어지고 결과치가 주어졌을 때는 올라갈 때는 곱하면 된다 그랬죠. 4이 8%. 자,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스톱. 자, 여기까지는 계산 문제를 아예 포기하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다 구해야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보시죠. 보기. 3번이냐 4번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거의 시험 문제 보면 반반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그래서 8% 감소. 답은 4번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예상 문제. 예상 문제는 왜 출제했는지를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5다 그랬습니다. 그림 그리면 되겠죠. 자료를 하나씩 대입을 하되 단 변화율에 대한 변화율. 그러면 주어진 자료를 보면 공급량의 정보가 주어져 있네요. 2000세대에서 2200세대로 변했답니다. 저걸 그대로 쓰지 말자고요. 변화율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2000세대였죠. 그럼 분모는 2000세대 분해 2200이 된 거니까 얼마가 변한 거죠? 200. 2000분의 200이니까 10%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10%를 쓰자고요. 10% 증가. 자, 그리고 문제는 가격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내려갈 때는 나누기 하기로 했죠. 그럼 다 같이 10 나누기 0.5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도. 절대 암산하기 없깁니다. 절대로 암산하기 없깁니다. 계산기 누르는 연습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자, 10 나누기 0.5 하세요. 그러면 20%. 증가냐 감소냐 이것 때문에 한 겁니다. 자, 이 예상 문제를 한번 우리가 체크해보고 가자고 하는 이유는 딱 이것밖에 없습니다. 요거. 증가냐 감소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분모와 분자가 무조건 반비례지만 공급은 무조건 비례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 됩니다. 29의 기출문제로 갑니다. 자,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하고 29의 기출문제의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은 탄력성의 종류가 하나였다면 이번 29의 기출문제에서는 탄력성의 종류가 2개가 제시되었다는 거. 그럼 2개를 다 쓰면 돼요. 자, 하나 써봅시다. 자, 문제 들어가기 전에 탄력성 계산 문제를 만났다. 그럼 첫 번째 우리는 뭘 기억한다고요? 문제 속에 탄력성이 있다. 탄력성을 찾아내고 그림을 그립니다. 가격 탄력성은 0.6, 소득 탄력성 0.5, 그림 다 그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자료 대입하자고요. 자, 주어진 문제로 갑니다. 가격은 5% 상승은 여기 잠시만요. 가격 탄력성하고 교차 탄력성. 가격 탄력성일 때는 분모가 가격이죠. 교차 탄력성일 때도 물론 재화는 둘이지만 분모가 가격이죠. 다시 말해서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 함께 언급이 될 때는 분모의 가격은 조금 더 생각하고 적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즉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 함께 언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 둘째 줄 오피스텔은 읽지 마시라고요. 그냥 가격만 보면 되지 오피스텔은 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은 5% 상승했다. 가격 자리에 5% 상승.
자, 동시에 소득도 변해서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했답니다. 그렇다면 소득은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이 어려운 거는 탄력성 계산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 그림 그리는 것. 그림 그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익숙해지기 전까지 한글로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라는 이 글자는 쓸 필요 없지만 나머지는 다 써야 돼요. 연습장에. 아시겠습니까? 꼭. 자, 먼저 다시 영상 앞으로 되돌려서 이 그림 그리는 방법 한 번 더 파악하고 오세요. 자, 이제 하나씩 공란을 채워볼까요? 먼저 소득 탄력성은 세계 정보, 분모, 분자, 결과치. 세계 정보 중에서 미지수가 2개죠. 그걸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부터 구하면 되겠네. 올라갈 때는 곱하기 했죠. 5, 6, 3%.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왜 감소죠? 무조건 반비례니까. 자,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이제 3% 감소한 겁니다. 자, 3% 감소했는데 보세요. 요 3% 감소했고 이 수요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둘을 합친 것이 1% 감소래요. 그럼 써보겠습니다. 3% 감소니까 마이너스 3%죠. 마이너스 3 플러스 얘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미지수 x로 잡고요. 이 둘을 합쳤더니 1% 감소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블랭크를 구하려면 앞에 마이너스 3을 등호 뒤로 넘기면 되죠.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우리가 플러스가 된다는 건 이미 앞선 2항에서 확인했으니까 이게 플러스 3. 그러면 요 둘을 합치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수요량이 2% 증가. 자, 2% 증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래 해설을 한 번 더 보시고 파악하세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자, 마무리합시다. 그럼 결론은 여기서 지금 소득의 변화율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눈다. 2 나누기 0.5 했더니 4%. 자, 이것도 절대 암산하기 없습니다. 증가 감소. 자, 잘 보세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과 수요량이 무조건 반비례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법칙입니다. 그러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뭘 보느냐? 부호. 이 부호를 보셔야 돼요. 만일에 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요 둘의 방향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가 있다면 감소입니다. 결론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 재화는 열등제라는 뜻이죠. 열등제. 그런데 지금 플러스 값이죠. 플러스면 비례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요의 탄력성은 우리가 3가지였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인데 이 중에서 가격 탄력성만 절대값으로 간다고요. 근데 왜 절대값을 했을까? 가격 탄력성은 이유 풀문하고 무조건 수학적으로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무조건 마이너스 값. 왜 마이너스죠?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니까. 그러면 결론은 가격 탄력성에서는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얼마나 변했을까? 1 변했을까? 2 변했을까? 이걸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이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고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고. 그래서 소득 탄력성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왔다. 플러스다. 아, 이 재화는 정상제구나. 또는 우등제구나. 이런 개념이죠. 반면에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또는 마이너스가 나왔다. 아, 열등제구나. 따라서 답은 4% 증가가 답입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4회 기출문제입니다. 자, 문제 잘 보세요. 탄력성 계산 문제를 만나면 문제 속에 탄력성이 있다.
이게 절대적 법칙이에요. 계산 문제에서. 가격 탄력성은 0.9, 소득 탄력성은 0.5. 그림은 다 그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료 대입하기로 했죠. 가격은 2% 상승, 소득은 4% 증가. 그렇다면 전체 수요량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앞서 풀었던 문제는 뭐였습니까? 전체 수요량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소득이 얼마나 변했을까요를 물었다면 이번에는 그죠? 각각의 정보를 다 제시해주고 전체 수요량을 물었다는 얘기죠. 갑시다 그러면. 올라가면 곱하면 되죠. 2구 1.8% 증가 감소, 감소. 무조건 반비례요. 올라갑니다. 2%. 왜 증가할까요? 플러스 값이니까 같은 방향으로. 그러면 2% 증가, 2% 플러스에 1.8% 마이너스 조정하면 0.2% 증가. 따라서 답은 1번 됩니다. 17회 기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문제가 교차 탄력성이다. 그죠? 자, 머리 맑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치면 안 됩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계산 문제를 조금만 연습하시다 보면 여기서 말하는 조금이라는 얘기는 3회독. 여러분 수험생은 수험생으로서의 최소한 예의가 있어야죠. 강의하는 사람은 강의하는 사람으로서의 최소한 예의가 있어야 되고요. 강의하는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는 자료 열심히 분석하고 기출문제 열심히 분석하고 열심히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답을 좀 더 간단하게 빨리 명확하게 찾을 거냐 이거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PPT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PPT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강의하는 사람으로서의 예의인 것이고요. 그럼 수험생의 예의는 최소한 3회독은 해야죠. 최소한. 여러분 3회독이 딱 끝나면 말입니다. 10회독까지는 금방 가요. 금방. 제일 힘든 게 1회독. 2회독은 조금 편해질 겁니다. 그리고 3회독까지만 딱 하면 4회독부터 10회독까지는 그냥 한순간 싹 갈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탄력성 계산 문제는 문제 속에 탄력성이 있다. 무슨 탄력성이 있습니까? 교차 탄력성 0.8. 자, 앞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탄력성은 변화율에 대한 변화율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앞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할 때 우리가 변화율 계산했던 거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요. 2200분의 200에서, 2000분의 200에서 10% 구했던 거요. 자, 똑같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가격은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분모는 16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1600이 2000이 된 거니까 얼마가 변한 겁니까? 400만 원 변했죠. 그럼 1600분의 400. 1600분의 400. 그래 25%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이 25%니까 분모의 25%. 그럼 지금 가격은 상승한 겁니까? 하락한 겁니까? 1600에서 2000이 된 거니까 상승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빌라 수요량이죠. 근데 문제는 조금 더요. 1200세대에서 몇 세대로 증가합니까? 그랬으니까 일단 계산부터 합시다. 올라갈 때는 곱한다 그랬죠. 그럼 25 곱하기 0.8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20%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왜 증가죠? 부호. 부호를 봐야 된다 그랬죠? 플러스 값이니까 이 둘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비례. 그럼 20% 증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시면 원래가 1200세대였으니까 1200세대에 20% 하면 얼마가 되죠? 240세대죠. 근데 문제를 잘 생각해 봐요. 동그라미 1번이 답이 아니죠. 문제를 보면 1200세대에서 몇 세대로 변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구태여 20%를 구해서, 그죠? 그래서 원래 수요량이 1200세대니까 곱하기 20 그래서 240세대를 구하고 거기다가 1200세대를 합쳐서 구하지 마시고 바로 1.2를 곱해버리면 한 번에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 됩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하는 방법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결론 20% 증가죠. 그죠? 원래 세대 수가 1200세대라 그랬죠. 1200세대에 20%가
증가했으니까 240세대만큼 증가한 거죠. 원래는 1200세대가 있었던 거죠. 여기다 1200세대를 더하면 1440세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구한 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 하느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태여 이렇게 하느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단, 시험 문제가 주어진 문제를 잘 보세요. 1200세대에서 몇 세대로 증가했겠습니까를 물어본 게 아니라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즉 1번, 동그라미 1번을 구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바로 20%를 적용해서 1200세대 곱하기 20%에서 240세대를 바로 구해야죠.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접근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이 문제를 유독 많이 틀립니다. 매번 하는데도 자꾸 틀리는 것 같아요. 자, 문제를 잘 봅니다. 자, 먼저 질문을 잘 받아보세요. 탄력성 계산 문제는 문제 속에 탄력성이 있다 그랬죠. 그럼 이번 문제는 탄력성의 종류가 몇 개 있습니까? 2개인데 자꾸 이 문제를 보면 탄력성이 1개랍니다. 왜냐하면 소득 탄력성이 0.6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것만 생각하나 봐요. 재료의 문제를 보세요. 교차 탄력성 구하라 그랬죠. 그럼 첫 번째는 교차 탄력성 주어져 있고 두 번째는 소득 탄력성 0.6이라고 했습니다. 만일에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 결합이 되면 분모가 아파트인지 다세대인지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표기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자, 첫 번째 그림 그렸고 두 번째는 자료 하나씩 대입합시다. 소득이 10% 상승했답니다. 소득 들어갈 자리. 두 번째 가격 5% 상승했답니다. 가격이 들어갈 자리. 자, 그리고 자,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결과 다세대 주택 수요가 8% 증가인데 이 8%를 어디에 적을 거냐가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탄력성의 종류가 2개 이상 주어졌을 때 수요량이라고 놓든 수요가 놓든 수요량이 증가했습니다, 감소했습니다는 표현이 제시가 되면 무조건 전체 수요량을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지금 교차 탄력성이든 소득 탄력성이든 분자는 다 수요량이죠. 근데 주어진 문제에서 다세대 수요가 8%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저 8%라고 하는 것을 저 8%라고 하는 저 숫자를 여기에 적을 거냐 여기에 적을 거냐 이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단지 수요가 8% 증가라고 했지 무슨 탄력성 때문에 8% 증가라는 말이 없죠. 따라서 탄력성의 종류가 2개 이상일 때 탄력성의 종류가 2개 이상 제시가 되었을 때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수요량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제시어가 주어지면 무조건 전체 수요량이라는 것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또한 법칙입니다. 계산 문제를 푸는 과정에 몇 가지 법칙들을 하나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 그림자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빈칸 채워가면 됩니다. 시작할까요? 교차 탄력성 구할 수 없으니까 소득 탄력성 곱해서 올라가면 되겠죠. 6%.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탄력성의 부호 가지고. 플러스니까 같은 방향 비례. 그러면 교차 탄력성의 수요량이 얼마인지 모르죠. 거기다가 6%를 더했더니 8% 증가래요. 얘는 당연히 2% 증가겠죠. 그럼 2 나누기 5 따라서 0.4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방향 비례죠. 비례니까 플러스 따라서 0.4 답은 4번 됩니다. 자, 30회 기출문제는 탄력성의 종류가 3가지가 다 제시가 됩니다. 자, 적읍시다. 가격 탄력성 0.6, 소득 탄력성은 0.4, 교차 탄력성 0.1합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자료 하나씩 대입하면 된다 그랬죠. 문제를 계속 보세요. 아파트 가격과 소득, 그리고 다른 재호, 오피스 가격이 각각 3%씩 상승했다. 탄력성 분모값이 다 주어져 있네요. 공이다 3% 증가. 자, 그랬을 때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 이건 친절하죠. 전체라는 말을 썼으니까. 자, 하나씩 올라갑시다. 3, 6, 18이죠. 1.8%. 왜 감소라고요? 반비례. 올라갑니다. 3, 4, 1.2% 증가. 올라갑니다. 3위는 6, 0.6% 증가. 그러면 1.2, 0.6 합치면 1.8% 증가죠. 1.8% 증가에 1.8% 감소니까 결론은 아무런 변화 없다가 답입니다. 따라 답은 5번 됩니다. 33의 기출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한 번 더요. 문제 속에 탄력성이 주어져 있다. 가격 탄력성은 0.5. 그 다음에는 교차 탄력성이 주어졌네요. 0.3.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을 구하랍니다. 이번에도 탄력성까지 다 주어진 거죠. 다음 하나씩 자기 자리에 대입해 봅니다. 오피스 가격과 소득 그리고 타재화인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다. 분모값이 다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랬을 때 전체 수요량은 얼마입니까? 1% 변했답니다. 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니, 1% 변했답니다.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 1%라고 하면, 아니, 1%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1% 변했다는 것은 저게 증가인지 감소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예, 아무런 말이 없으면 증가겠죠.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자, 1%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씩 올라갑시다. 올라가면 2.5% 감소. 올라갑니다. 3, 5, 1.5% 증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석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2.5% 마이너스니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2.5%죠. 이번에는 플러스죠. 1.5% 증가죠. 다음에 소득 탄력성은 수요량이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이 세 가지를 합친 결과 1%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플랭크의 미지수를 구하려면 이들을 전부 다 덩어 뒤로 넘겨야죠. 마이너스 2.5가 오니까 플러스 2.5가 되고요. 플러스 1.5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요거 두 개 더하면 3.5죠. 3.5에서 1.5를 뺐으니까 2가 되겠네요. 여기는 2% 증가가 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요. 2 나누기 5 하면 되겠네요. 2 나누기 5 하니까 0.4. 플러스인지 마이너스는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방향. 방향이 같은 방향 비례죠. 그럼 플러스 0.4. 따라 답은 2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탄력성 계산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계산 문제 14개를 이제 두 번째 계산 문제가 올라갔지만 천천히 진행을 해서 1월 중순까지, 1월 한 두째 주까지는 다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강의들 반복해서 여러 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